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진 베이직 성형외과 원장 임강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중년 성형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63살의 윤재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눈썹 밑에 네. 눈썹 밑에 상안검을 했었는데요. 동생이 자기도 나이를 먹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중력이에서 얼굴이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눈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눈꺼풀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 상안검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네, 제가 성심성의껏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안검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안검은 이제 뭐 그 말대로 눈꺼풀, 위 눈꺼풀이 이제 누구든 나이가 들면 다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피부가 많이 처져서 눈을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상안검 수술은 주로 늘어진 피부의 절제, 잘라내는 것과 플러스 일반 쌍꺼풀을 만드는 과정 두 가지 방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상안검 수술하는 거하고 눈매 교정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장님?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눈매 교정이라 하면 뭐 쌍꺼풀 수술을 하든 상안검 수술을 하든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매 교정은 뭐냐면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을 잘 못 뜨는 경우 시행하는 방법이라,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추가로 눈 뜨는 근육의 힘을 보강시켜주는 수술이 눈매 교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꼭 눈매 교정과 상안검 수술이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상안검 수술하고 그 절개 쌍꺼풀 수술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 잘라내는 피부의 폭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개 쌍꺼풀은 절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라내는 피부의 양이 적고, 상안검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잘라내는 피부의 폭이 최소한 4, 5mm 이상 되는 경우를 갖다 보통 상안검 수술을 한다고 보통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 상안검 수술을 하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 시간이?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수술을 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뭐 남들이 봤을 때도 어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건 물론 다 개개인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물론 상안검 수술을 얼마만큼 어떻게, 그리고 쌍꺼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한 달 정도를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요? 네네. 상안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실 안 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안 되는 분들은 없는데, 단지 수술의 결과가 얼마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근접하느냐, 만족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권하고 안 권하고의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만큼 수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서 내 눈이 수술을 했을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꼼꼼히 다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상안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분은 안 계세요. 예, 그렇겠군요.
네, 원장님. 네네네. 상안검 수술과 눈곱 거상술 중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네. 그 요새 이제 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 무조건 눈 처짐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상안검 수술을 주로 해왔던 시절이었는데 예.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이 눈썹 거상술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선택 기준은 눈꺼풀, 윗 눈꺼풀의 피부의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눈썹 거상술을 하는 게 더 결과에서 좋고 얇으신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해도 되시고 요게 가장 큰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상안검 수술도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재수술이 가능하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을 하셨는데 네. 뭐가 불만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게 다시 재수술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은 당연히 재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상안검 때문에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제일 흔한 거는 피부의 잘라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미흡한 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쌍꺼풀을 같이 만들면서 하는 과정에서 생긴 뭐 어색함, 뭐 그거에 대한 부작용, 요것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아,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상안검 수술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모든 수술이나 시술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걸 얼마나 줄이냐가 이제 관건이고, 말씀해주신 상안검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흔히 그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같이 만들게 되는 쌍꺼풀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상안검 수술에 의한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과도하게 큰 쌍꺼풀, 그다음에 뭐 외반이 되는 쌍꺼풀, 뭐 풀림 요런 증상들이 보통 상안검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네네. 예. 네. 예. 상안검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뭐 상안검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눈 수술은 눈에 대한 자극을 좀 일정 기간 좀 피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술 전에 복용하셨던 약들이 있다면 그거를 얼마만큼 안 드시고 얼마만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잘 들으시고 네. 그것만 따르시면 수술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한 크게 주의할 거는 아주 크게 주의할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아유 뭐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아니요, 예,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예, 일단 동생이랑 같이 한번 와서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원장님께 상담해 보겠습니다. 아, 네네. 또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방송 뭐 댓글을 통해서 네. 궁금한 걸 갖다 글을 남겨주시면 아, 예. 친절하게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예, 예.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